당신이 존보이드 뉴비라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이트를 보면서 게임을 하십시오. 이걸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글에 푸좀 42B 맵을 검색합니다. 스포일러 보기를 누르면 어디에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존보이드 기초 중의 기초인 나만의 거점 만들기 공략입니다. 42.20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구조적으로 최고의 거점은 리버사이드의 강순찰대 건물이라고 생각되지만 리버사이드가 맵 북쪽 끝에 있어서 교통이 좋지 않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맵의 정중앙에 위치하면서 존보이드 전통의 뉴비용 거점으로 꼽히는 바로 그곳 로즈우드 소방서에 거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드 없이 시작하고 난이도는 대유행, 시작 마을은 당연히 로즈우드, 직업은 커스텀 직업의 특성은 이렇게 찍습니다. 이 세팅이 귀찮은 것이 없으면서 강력하니 그대로 따라합시다. 옷은 신발, 안경, 데님, 긴 바지를 입고 시작합니다. 다른 옷은 이동 속도나 공격 속도 감소가 없으면서 방어력이 주는 옷을 발견하면 입습니다. 시작 즉시 창문의 커튼을 떼어내서 청가방을 만들고 착용합니다. 음료수 병에 든 탄산음료를 전부 마시고 싱크대에서 물을 받습니다. 그 후 시작집에서 쓸모 있어 보이는 아이템을 모두 획득합니다. 손에 무기가 없어도 싸우는 방법은 좀비를 조종해서 공격하면 밀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좀비의 머리를 밟아 처치합니다. 존보이드에서 가장 먼저 찾을 것은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차량의 문에 다가가서 이를 누르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탑승할 수 있고 차 키가 꽂혀있거나 조수석 수납압 혹은 차량 주위에 떨어져 있는 열쇠를 찾아 시동을 겁니다. 여러분은 좀비 사태가 일어났다면 가장 어디를 먼저 터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대형마트입니다. 여기 새로 생긴 기가마트는 철물점도 있기 때문에 로즈우드에서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합니다. 철물점에서 챙길 것들은 무기로 쓸 긴 둥기인 각종 삽, 괭이, 방망이류, 쇠지렛 대입니다. 거점에서 쓸 공구는 못상자, 나무못상자, 망치, 나무망치, 톱, 양동이, 드라이버, 멀티툴, 도끼류, 밧줄, 볼트 나사, 가위, 라이터, 수동 드릴, 나무 조각 칼, 대형 망치, 렌치, 파이프 렌치이고 그 외에 고무호수, 반면형 마스크와 호흡기 정화통, 목공과 물건 관리 스킬북을 챙겨줍니다. 마트에서는 쓰레기 봉투, 커피, 티백, 가벼우면서 포만감을 많이 올려주는 음식들을 가져갑니다. 예시로는 시리얼, 초콜릿, 육포, 감자칩 등이 있고 살찌우기용 버터, 식용유 등 지방 종류도 챙깁니다. 다음으로 간 주유소에 좀비가 많지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긴 무기는 최고의 사기 무기고 삽은 삽건이라 불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근접 공격을 하면 이를 연타하면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평타 캔슬을 쓸 수 있습니다. 긴 둥기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거리를 충분히 벌리며 싸웁시다. 차량을 주유기 옆에 주차하고 V를 눌러 기름을 채웁니다. 주유소도 작은 마트나 다름없기 때문에 털어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술집에서 유리에 담긴 도수가 낮은 술을 버리고 유리병을 얻습니다. 도수가 높은 술이나 유리병에 담긴 기름에 천을 합치면 화염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무기가 가벼운 맥주캔을 몇 개 챙깁니다. 술을 마시는 즉시 ESC를 누르면 술을 1ml만 마실 수 있는데 전투 전에 술을 약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매우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 긴 시간 동안 긴장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 난이도 역시 크게 감소합니다. 비디오 가게로 가서 스킬 경험치를 주는 비디오를 전부 챙깁니다. 제목을 봤을 때 다큐멘터리 같은 제목이라면 경험치를 주는 비디오입니다. 차량 정비 경험치를 주는 비디오는 얻었는데 전기기술 경험치를 주는 비디오는 없었습니다. 이러면 전기 레벨은 책을 읽고 전자제품을 분해해서 올려야 됩니다. 책을 얻으러 로즈우드의 서점 두 곳을 방문해 전기, 목공, 물건 관리 책을 얻습니다. 그 외의 기술책은 본인이 올릴 생각인 것들을 따로 챙겨갑시다. 좀비와 전투할 때 적이 많아서 지친 무드를 뜰 때는 차량을 타고 전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전하게 차량을 타고 휴식을 30분 정도 한 후에 다시 전투를 이어갑니다. 카페와 음식점, 사무실을 털면 커피와 티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정집에서 TV와 차량 정비 비디오를 보며 책을 읽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책을 읽는 속도가 증가하고 라이프 앤 리빙 채널에서 일정 시간마다 유용한 스킬 경험치를 주는 방송을 합니다. 전기기술 책을 다 읽고 각종 전자제품을 보내 전기 레벨 1을 올렸습니다. 차량 2레벨, 전기 1레벨을 달성하면 자동차 키가 없어도 배선을 따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학교로 가 도서관에서 못 찾은 책과 지하의 체육창고에서 야구방망이를 얻었습니다. 필요한 아이템을 모두 얻었으니 거점으로 삼을 소방서로 향합니다. 소방서 내부와 주변의 좀비들을 제거해서 안전을 확보한 뒤 차량에 실은 아이템을 모두 바닥에 버려 트렁크를 비워줍니다. 빈둥기가 조금 부족하니 야구방망이를 개조해 강력한 무기를 만듭시다. 이 수많은 개조 야구방망이들을 보십시오. 이게 빈둥기가 사기인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야구방망이는 조각 스킬 레벨을 올리면 큰 나뭇가지를 깎아 무한으로 만들 수 있고
수급이 조금 힘들지만 가장 강력한 깔퀴 방망이와 나사박은 금속 방망이와 사실상 무한으로 만들 수 있는 깡통 두른 방망이와 못 박은 방망이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에 필요한 물건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민가의 작은 창고들을 뒤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프리미엄 발전기는 집에 두고 발전기 잡지도 얻었습니다. 발전기 사용법 잡지를 읽어야 발전기를 사용 가능하고 주로 서점이나 대형 차량 내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존보이드는 약 한 달이 지나면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발전기를 켜야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성능이 후진 발전기는 주유소에 내려놓고 기름을 넣습니다. 이제 짐칸 트레일러와 동물용 트레일러 얻기 위해 어빙턴으로 깝니다. 각종 트레일러들은 농가 지역에서 낮은 확률로 발견할 수 있지만 어빙턴의 캐슬팜이라는 대형 가축 농장 주차장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짐칸 트레일러를 장착하고 농사용품 상점에서 옆으로 내는 서부시대 수통과 군용 수통을 얻었습니다. 군용 수통은 벨트에 장착해서 무게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정집 지하에서 군용 아이템이 확정적으로 생성됩니다. 여기서 군용 가방과 앨리스 벨트가 나오지 않아서 총포상으로 갑니다. 총포상으로 갔는데 좀비들이 굉장히 많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원래 총기가 확정적으로 있는 경찰서나 총포상, 군부대 주위에는 좀비가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 화염병을 만든 것입니다. 오른손에 화염병, 왼손에 라이터를 들면 화염병을 조준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화염이 고루 퍼지게 Q를 눌러 함성으로 좀비를 유인합니다. 손에 호루라기를 들면 함성 소리가 증가하며 호루라기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총기가 있는 건물은 보통 철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용접기로 분해하거나 대형망치로 철거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총포상에서 앨리스 벨트를 얻었습니다. 앨리스 벨트에는 기역자 손전등을 부착해 손에 들지 않고도 손전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역자 손전등은 주로 총포상이나 공구상자, 낚시용 포상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가방인 군용 가방까지 획득하면 어빙턴에서 얻을 물건은 모두 얻었습니다. 다시 소방서로 돌아가 지금까지 얻은 물건을 모두 정리하고 벌목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벌목도끼로 나무들을 베어 통나무로 만듭니다. 벌목은 지구력 소모가 큰 작업이기 때문에 지친 무들이 뜨면 안전하게 차량에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벌목 작업을 하다 좀비랑 마주치면 매우 위험합니다. 나무를 모두 베고 덤불도 함께 제거해 차량 출입이 쉽게 만듭니다. 그 후 차량과 트레일러를 끌고 와 통나무를 바로 실으면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통나무는 가구를 건설할 거점의 입구나 울타리를 건설할 연못 주변에 내려놓습니다. 그 후 목공책을 읽고 가구를 만들어 계단과 큰 빗물바지를 건설 가능한 6레벨을 달성합니다. 문을 분해해 경첩과 문 손잡이를 획득해 울타리에 문을 만들고 가축을 가둘 울타리를 건설하면 쉽게 6레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변기를 떼어내 1층에 설치하고 2층으로 올라가 변기를 둘러싸는 8개의 빗물바지를 만듭니다. 그 후 렌치와 파이프 렌치를 들고 배관을 연결하면 이제 빗물을 받아 맑은 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점 요새화는 무적가구인 계단과 딱장으로 입구를 막으면 좀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직 가축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칸만 열어두고 나머지 입구를 봉쇄합니다. 드디어 가축을 데려올 시간입니다. 소방서 서쪽 농장에서 닭과 돼지를 데려오고 울타리 내부에 가축 구역을 지정하면 물과 풀을 알아서 뜯어먹습니다. 양은 로즈우드 주위의 농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여서 어빙턴의 캐슬팜까지 가서 데려왔습니다. 캐슬팜에 어지간한 가축은 모두 있으니 한번 방문하십시오. 마지막 가축인 소는 소방서 남쪽 농장에 가서 데려왔습니다. 가축까지 모두 데려왔으니 계단으로 입구를 막고 울타리를 건설해서 좀비는 못 들어오지만 나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요소화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됩니다. 채집을 해서 채소와 약초를 찾아 비빔밥을 만들어도 좋고 함정을 설치해 쥐와 토끼와 라쿤을 잡아 동물농장에 추가해도 좋습니다. 남는 땅에 농사를 지어도 좋고 거점에 각종 가구를 가져오거나 대장간을 건설하는 등 빌리징을 해도 좋습니다. 혹은 가축을 더 모아서 우유나 계란, 고기를 먹어 단백질을 보충해 운동을 해도 좋고 연못에서 낚시를 해 물고기를 맛있게 요리해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좀비 잡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마골 비밀 연구소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긴 둥기 강력함에 취해 방심을 했던 탓인지 연구소 지하에서 넘어져 어이없게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존보이드의 모든 마구를 청소해 좀비 3만 마리 넘게 처치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대장간이 있는 거점을 만드는 과정이 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아도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 생략한 것은 설명창에 링크를 눌러 풀 영상을 보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